실질적으로는 그 빌라의 매매가가 2억 원인데 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빌라 전세 사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기도부터 해서 최근에 그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세 모녀가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을 수백 채 가량 했고요. 이런 건들이 이제 대전, 부천 이런 경기권들에서도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법률 지식이 많이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빌라 전세 사기의 그 구조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빌라 매도인이 소유자가 매수할 사람을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개 의뢰인, 중개사무소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강서구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 매매 금액은 2억 원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한 업자, 꼭 공인중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그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법률 지식이 없어서 중개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봇대에 붙어 있거나 인터넷상 이렇게 홍보 게시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중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매도인이 2억 원에 나는 빌라를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개업자, 중개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연락을 해요. 2억 원에 제가 매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2억 2천에 구해올 테니 그 차액인 2천만 원을 다시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형식상 2억 2천만 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매매 가액을 써서 제출을 해야 대출이 잘 나온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중계약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2억 2천에 계약을 하고 2천만 원은 자신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주인이 일단 급한 마음에 2억 원에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또 중개하는 그 사람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2억 원에 매도해달라고 중개하는 업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고 중개업자는 2억 2천에 임차를 해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 피해자죠. 이제 그 임차인이 이렇게 덜컥 그 집주인과 매도인과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은 2억 2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빌라의 매매가가 2억 원인데 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건 그 임차인이 보증금 그리고 그 빌라에 대한 시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체결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중개하는 그 사람이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죠. 이 물건은 원래 매매가액이 2억 5천인데 2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 나왔다. 또는 매매가가 원래 3억인데 아주 좋은 가격 2억 2천만 원에 전세가 나왔다 라고 기망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매도인은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그런데 전세 보증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금액 2억 원에 플러스 2천만 원을 더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개업자, 중개를 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으니 2천만 원을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명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를 받을 형식상 그 새 매수인을 그 중개업자가 데리고 옵니다. 이 형식상 매수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저기 고시원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 불량자인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500만 원을 주겠다. 한 채당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의를 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중개업자는 2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주고 1,5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개업자는 마치 그 선심 쓰듯 매도인에게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매도인은 내가 이런 중개업자를 끼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수수료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이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전세 기간이 끝나서 돈을 받으려고 이제 그 새 매수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임대차 보증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면 새 매수인은 아무런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500만 원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데 내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독촉을 하다가 임차인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그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승소한 이후에 경매를 넘겨서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매도인이 팔고자 했던 그 매매 가액이 2억이에요. 2억인데 보증금이 2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빌라를 2억 2천 또는 그 이상 되는 가격에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 또 경매를 넣는다 하더라도 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한 번 내지는 두 번이 유찰된 가격으로 낙찰이 돼버리면 그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그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차인이 나중에 그 새 매수인을 상대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 고시원에 살고 있고 신용 불량자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새 매수인에게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임차인은 피해를 입는 것이에요.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그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알아보지 않고 적당한 가격이겠지, 뭐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거겠지,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중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덜컥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그 판이 들어가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일단 인근 부동산에 여러 군데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세요. 일단 인터넷상 매물로 나와 있는 그 매물만 보고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 부동산을 여러 군데 방문을 해서 적정 금액의 시세를 파악하시고요. 인터넷상 나와 있는 그 시세도 파악을 하셔서 꼼꼼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보증 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보증보험에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이 체결이 될 것이고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서의 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전세 기간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팔지 못한다, 매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뭐 위자료나 위약벌로 얼마를 책정을 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새 매수인이 그 임대차 보증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전 집주인, 전 임대인이 책임지고 이를 연대해서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세 사기는 이 유형 말고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뭐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증금을 받고 그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한 다음 뭐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잔금을 받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제가 이전에 기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꼭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영상을 별도로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